어머님, 약 드세요. 며느리의 상냥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날 나는 우연히 며느리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수면제 처방전, 그리고 위조된 유언장, 재산 전부를 며느리 박지은에게. 이건 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심장이 약한 나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심장마비로 위장해서.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약을 먹는 척하며 뱉어냈습니다. 몰래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독백을 녹음했습니다. 곧 끝이야. 15억이 내 거야.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자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73살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며느리한테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지금은 아들 부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랑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외롭지 않고 가족이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석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약해요. 부정맥이 있어요. 20년 전부터 알아온 병이에요. 매일 심장약을 먹어야 해요. 안 먹으면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어르신, 약 꼭 드세요. 안 드시면 심장마비 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어요. 빠뜨린 적이 없어요.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저는 혼자 사는 게 두려웠어요. 심장이 안 좋으니까요.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그래서 아들 부부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정말? 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고마워. 6년 전 일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이사 왔어요. 저희 집으로요. 강남에 있는 45평 아파트예요.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에요. 시세가 15억 정도 돼요. 대출도 없어요. 완전히 제 집이에요. 그리고 예금도 있어요. 3억 정도요. 남편이 남긴 돈이에요. 저는 연금도 받아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요.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어요. 아들 이름은 신동욱이에요. 올해 48살이에요. 회사원이에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죠. 지금은 대기업 부장이에요. 월급은 850만 원 정도 받아요. 며느리 이름은 박지은이에요. 45살이에요. 약사예요. 동네 약국에서 일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았어요. 밝고 친절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딸. 잘 지내자. 처음 5년은 괜찮았어요. 지은이가 저한테 잘해줬어요. 약도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어머님,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지은이가 제 약을 관리해 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6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지은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말투는 똑같은데 뭔가 이상했어요. 석 달 전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지은이가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이요. 고마워. 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알약이 하나 더 많았어요. 지은아, 이거 뭐야?
약이 하나 더 있네. 아, 그거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네. 어머님 건강 좋아지시라고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 고마워. 저는 그냥 먹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증상이 생겼어요. 낮에 너무 졸렸어요. 정신이 몽롱했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자주 잠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증상이 계속됐어요. 저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너무 졸려요.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부터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네. 이상한 약 드신 거 없으세요? 아니요. 며느리가 주는 약만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했어요. 어르신,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데요. 그럼 왜 이렇게 졸려요? 피곤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푹 쉬세요. 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계속 졸렸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랑 전화하고 있었어요. 응, 계획대로 가고 있어. 한 달만 더 먹이면 될 것 같아. 심장 안 좋으시니까 한 번에 가실 거야. 저는 눈을 살짝 떴어요. 지은이가 베란다에서 전화하고 있었어요. 그럼 15억이 다 내 거지. 걱정 마. 완벽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한 달만 더 먹이면? 심장 안 좋으니까 한 번에 가신다고? 15억?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날 죽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야, 설마. 근데 계속 생각났어요. 일주일 전부터 먹은 그 알약. 비타민이라고 했던 그 약. 그게 뭐였을까? 저는 두려웠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화 내용이 너무 명확했어요. 확인해 봐야 해.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동욱이와 지은이가 출근했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지은이 방으로 갔어요. 마음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확인해야 했어요. 방문을 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책상 위에 지은이 가방이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안에 지갑, 화장품, 핸드폰 충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꺼내서 열었어요. 첫 번째 서류, 수면제 처방전. 제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신혜자, 졸피뎀 10mg, 한 달분. 저는 이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뭐지? 두 번째 서류, 유언장.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열어봤어요. 유언장. 본인 신혜자는 본인의 재산 전부를 며느리 박지은에게 상속한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예금 3억 원 전부 2024년 10월 1일 신혜자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제 도장이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글씨체가 달랐어요. 위조야. 며느리가 내 유언장을 위조했어.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어요.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은이가 날 죽이려고 해. 수면제를 먹여서 심장마비로 위장하려는 거야. 너무 끔찍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6년 동안 함께 산 며느리가, 저한테 잘해주던 며느리가, 왜 그러는 거야? 15억 때문에, 돈 때문에 날 죽이려고 눈물이 났어요. 어떡하지? 동욱이한테 말해야 하나? 근데 믿을까? 며느리가 엄마를 죽이려 한다고 하면 고민됐어요.
동욱이는 지은이를 많이 사랑해요.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저는 결심했어요. 조심하기로요. 절대 티내지 않기로요. 저녁이 됐어요. 동욱이와 지은이가 돌아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왔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지은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약을 건넸어요. 심장약 2알, 그리고 하얀 알약 하나. 수면제였어요. 저는 받았어요. 고마워. 입에 넣는 척 했어요. 물을 마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먹지 않았어요. 혀 밑에 숨겼어요. 다 드셨어요? 응. 지은이가 웃었어요. 잘하셨어요. 지은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입안에 약을 뱉었어요. 변기에 버렸어요. 물을 내렸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야 해. 절대 먹으면 안 돼.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약을 먹는 척 했어요. 실제로는 뱉어냈어요. 그랬더니 증상이 사라졌어요. 졸음이 없어졌어요.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역시 그 약이 문제였어. 지은이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어머님, 요즘 괜찮으세요? 응?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전보다 활기차 보이세요. 건강해져서 그런가 봐. 약 잘 드시고 계시죠? 응, 매일 먹어. 지은이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눈치챈 건가? 더 조심해야 해.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가방을 다시 확인했어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수면제 처방전, 위조된 유언장. 모두 찍었어요.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고민됐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은이가 직접 말하는 걸 녹음해야 해. 저는 인터넷으로 녹음기를 주문했어요. 작은 녹음기였어요. 볼펜 모양이었어요. 3일 후 택배가 왔어요. 지은이가 받았어요. 어머님, 택배 왔어요. 내가 시킨 거야. 뭐 시키셨어요? 볼펜이야. 볼펜요? 응. TV 홈쇼핑에서 봤는데 좋아 보여서. 그러세요. 지은이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안방으로 가져갔어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작동이 잘 됐어요. 이걸로 지은이 말을 녹음해야 해. 결정적인 증거를. 근데 어떻게? 지은이가 직접 말하게 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기회를 기다렸어요. 지은이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렸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동욱이는 출장을 갔어요. 이틀 동안 부산에 간다고 했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동욱이가 떠났어요. 저와 지은이만 남았어요. 지은이는 오후 6시에 퇴근했어요.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왔니?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제가 만들게요. 지은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했어요. 1시간 후 저녁이 완성됐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응.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었어요. 식사 후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응. 지은이가 약을 건넸어요. 저는 받았어요.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어요. 다 드셨어요? 응. 잘하셨어요. 푹 주무세요. 그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약을 뱉어냈어요. 휴지에 싸서 버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밤 9시쯤 됐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거실을 봤어요.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켰어요. 볼펜 녹음기를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어요. 거실 가까이 갔어요. 벽 뒤에 숨었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나야. 계획은 잘 되고 있어. 매일 수면제 먹이고 있어. 2주일 후면 충분할 거야. 그럼 심장마비로 갈 거야. 어차피 원래 심장 안 좋으시니까 의심 안 해. 유언장도 준비했어. 15억 다 내 거야. 동욱이는 몰라. 걱정 마. 응, 완벽해. 저는 녹음기를 계속 작동시켰어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시어머니 돈 때문에 결혼한 거야. 6년 동안 참았어. 이제 끝낼 때가 됐어. 15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잖아. 동욱이랑은 이혼할 거야. 재산 받고 나서, 응, 다 계획대로야.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저 사람이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렸어. 6년 동안 연기한 거야. 너무 끔찍했어요. 지은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급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다 녹음됐어요. 이제 증거가 있어. 지은이가 직접 말한 거야. 이걸 가지고 경찰에 가야 해. 근데 언제? 2주일 후라고 했어요. 그 전에 움직여야 해요.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지은이가 출근했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떤 신고세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수면제, 위조된 유언장, 녹음 내용, 모두 얘기했어요. 증거 있으세요? 네. 사진이랑 녹음 파일 있어요. 그럼 직접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오후에 오세요. 형사님이 상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후 2시였어요.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송파 경찰서였어요. 형사님을 만났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다시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는 계획.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사진, 녹음 파일. 형사님이 들었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살인 예비죠. 살인 예비요? 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준비한 거예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네. 증거가 충분해요. 정말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다행이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언제 실행한다고 했죠? 2주일 후래요. 그럼 그 전에 체포해야겠네요. 네. 어르신, 집에 가서 평소처럼 지내세요. 네. 며느리분이 눈치채면 안 돼요. 아,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체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참아야 해.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긴장됐어요. 저녁에 지은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왔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아니, 집에 있었어. 그래요? 지은이가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혹시 눈치챈 건가? 어머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요즘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응. 약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럼. 매일 먹어. 그럼 다행이에요. 지은이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 빨리 일주일이 지나야 해. 이틀이 지났어요.
동욱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니? 네. 동욱이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내 아내가 날 죽이려고 해. 근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일주일 후에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때까지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 사흘째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지은이가 계획을 앞당기면 어떡하지? 갑자기 뭔가 하면 두려웠어요. 새벽 2시쯤 됐어요.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문 앞에 그림자가 보였어요. 누군가 서 있었어요. 지은이야.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자는 척했어요. 지은이가 침대 옆으로 왔어요. 제 옆에 섰어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무서웠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들키면 안 돼. 지은이가 속삭였어요. 2주일만 더. 조금만 더 참아. 15억. 그리고 나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무서워. 빨리. 경찰이 와야 해. 나흘째 아침이었어요. 저는 피곤했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아침 식사를 했어요. 지은이가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응. 저는 받았어요. 입에 넣는 척 했어요. 근데 실수했어요. 물을 마시다가 기침을 했어요. 콜록. 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얀 알약이 굴러갔어요. 지은이가 봤어요. 어머님, 미안해. 지은이가 알약을 주었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약을 왜 안 드셨어요? 아니야. 기침이 나서. 정말요? 그래. 지은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일부러 안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기침이 나서. 그래요? 그럼 다시 드세요. 지은이가 새 알약을 꺼냈어요. 자, 드세요. 제가 볼게요. 응.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알약을 입에 넣었어요. 물을 마셨어요. 지은이가 계속 쳐다봤어요. 입 벌려 보세요. 네. 입 안에 남아있는지 확인할게요. 저는 입을 벌렸어요. 지은이가 확인했어요. 좋아요. 잘 드셨네요. 저는 삼켰어요. 진짜로 삼켰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오늘은 먹을 수밖에 없었어. 오후가 됐어요. 저는 점점 졸려지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몽롱했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감겼어요. 지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역시, 저는 잠들었어요. 몇 시간을 잤어요. 깨어났을 때 저녁이었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동욱이가 저를 깨웠어요. 응? 저녁 드세요. 지금 몇 시야? 7시예요. 내가 그렇게 오래 잤어? 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머리가 무거웠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후 지은이가 또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이요. 응, 저는 받았어요. 이번에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지은이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잘 드셨어요? 응, 푹 쉬세요. 지은이가 웃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러다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빨리. 경찰이 와야 해. 아직 3일 남았는데. 5째 날이었어요. 아침에 또 약을 먹었어요. 지은이가 지켜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오후에 저는 너무 졸렸어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악몽이었어요. 지은이가 제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죽어. 빨리 죽어. 안 돼.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지은이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악몽 꾸셨어요? 응. 많이 놀라셨나 봐요. 지은이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녁이었어요. 동욱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또 출장 가요. 또? 네. 일주일 동안이요. 일주일이나? 네. 대구 쪽이에요. 저는 불안했어요. 동욱이가 없으면 나만 남는데. 지은이랑 단둘이. 엄마,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지은이가 잘 챙겨줄 거예요. 동욱이가 지은이를 봤어요. 여보, 엄마 잘 부탁해. 당연하지. 걱정 마. 지은이가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여섯째 날 아침이었어요. 동욱이가 출장을 떠났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네. 일주일 후에 올게요. 동욱이가 떠났어요. 저와 지은이만 남았어요. 지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응. 일주일 동안 잘 지내요. 그래. 지은이가 출근했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형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출장 갔어요. 일주일 동안이요. 그럼 며느리분이랑 단둘이 계시겠네요. 네. 무서워요. 어르신, 이틀만 더 버티세요. 이틀이요? 네. 모레 체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말요? 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위험하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네.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만 더 버티면 돼. 저녁이 됐어요. 지은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왔니? 오늘 저녁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뭔데?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요. 그래. 네. 맛있게 드세요. 지은이가 갈비찜을 차렸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의심스러웠어요. 어머님 드세요. 응. 저는 갈비찜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불안했어요. 혹시 여기에 뭔가 탄 건 아니겠지? 식사 후 지은이가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이요. 응. 저는 받았어요. 지은이가 지켜봤어요. 저는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잘 드셨어요. 푹 주무세요. 그래.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경찰이 와. 조금만 더 버티자. 한밤중이었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 손잡이가 돌아갔어요. 근데 문이 안 열렸어요. 제가 잠갔으니까요.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문 왜 잠그셨어요? 응, 잠결에. 열어주세요. 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내일 얘기하자. 알겠어요. 지은이가 갔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내일만 버티면 돼. 일곱째 날 아침이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경찰이 온다는 날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어요. 아침에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약국 쉬어요. 왜? 재고 정리해야 해서요. 그래. 집에 있을게요. 저는 불안했어요. 왜 하필 오늘? 경찰이 오는 날인데. 오전 10시였어요.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저희 지금 출발합니다. 네. 1시간 후에 도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소처럼 계세요. 네.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1시간만 더. 오전 11시였어요. 지은이가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지금 아침에 먹었잖아. 이건 다른 약이에요. 뭔데? 건강보조제예요. 지은이가 약을 건넸어요. 알약이 3개였어요. 평소보다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아? 오늘 특별히 드셔야 해요. 왜? 건강 좋아지시라고요. 지은이 눈빛이 이상했어요. 차갑고 결연했어요. 오늘 뭔가 할 생각인가? 저는 두려웠어요. 지은아, 나 약 많이 먹으면 안 돼. 괜찮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지은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드셔야 해요. 알았어. 저는 약을 받았어요. 입에 넣었어요. 근데 삼키지 않았어요. 혀 밑에 숨겼어요. 물 드세요. 물을 마시는 척 했어요. 다 드셨어요? 응. 입 벌려 보세요. 네. 확인할게요. 지은이가 제 입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저는 급히 삼켰어요. 세 알 모두요. 잘 드셨네요. 지은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걱정됐어요. 세 알이나 먹었어. 괜찮을까? 10분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졸려지기 시작했어요. 심하게 졸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강했어요. 어지러워. 소파에 앉았어요. 눈이 감겼어요. 안 돼. 자면 안 돼. 경찰이 곧 와. 근데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너무 졸렸어요. 의식이 흐려졌어요. 어머님?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드셨네요. 지은이가 제 앞에 섰어요. 핸드폰으로 전화했어요. 응, 나야. 드디어 오늘이야. 방금 약 먹였어. 세 알. 곧 심장마비 올 거야. 119 부를 거야. 그럼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15억. 드디어 내 거야. 저는 희미하게 들었어요.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119 부르기 전에 경찰이 와야 해. 제발.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지은이가 놀랐어요. 누구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경찰이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 당황했어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문 열어주세요. 지은이가 문을 열었어요. 형사 2명이 들어왔어요. 박지은 씨 맞으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살인 예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형사가 저를 봤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희미하게 대답했어요. 약, 먹었어요. 세 알. 지금 바로 119 부르겠습니다. 형사가 전화했어요. 119입니다. 급히 구급차 보내주세요. 주소를 말했어요. 지은이가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박지은 씨, 동행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시어머니에게 수면제를 과다 투여했죠? 아니에요. 증거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요. 지은이가 얼어붙었어요. 녹음? 네. 시어머니께서 녹음하셨습니다. 세상에.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 언제?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눈이 감겼어요.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어르신, 어르신. 형사가 저를 흔들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삐뽀삐뽀.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저를 들것에 옮겼어요. 맥박 약해요. 빨리 병원 가야 해요. 출발합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들이 저를 치료했어요. 위 세척하겠습니다. 심전도 확인. 맥박 안정됐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깨어났어요. 병실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어르신,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응급실에서 치료받으셨어요. 저, 살았어요? 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살리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살았어. 정말 살았어. 형사님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살았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지은이는요? 체포했습니다. 지금 유치장에 있어요. 정말요? 네. 살인 예비 사문서 위조 혐의로요.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용기 내서 신고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큰일 날 뻔하셨어요. 네. 수면제를 3알이나 드셨어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1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그랬군요. 앞으로 일주일 입원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 근데 살았어. 용기를 냈던 내가 자랑스러워.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동욱이었어요.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숨이 가빠 보였어요. 엄마, 동욱아. 동욱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출장 중인데 경찰한테서 연락받았어요. 그래, 지은이가 엄마를, 동욱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몰랐어요. 지은이가 그런 사람인 줄. 괜찮아. 나도 몰랐어. 동욱이가 울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동욱아, 그만 울어. 엄마. 저는 동욱이를 안아줬어요. 엄마는 괜찮아. 살았잖아. 엄마. 한참을 울던 동욱이가 물었어요. 엄마, 언제부터 아셨어요? 3달 전쯤부터. 그렇게 오래? 응. 지은이 가방에서 서류를 발견했어. 무슨 서류요? 수면제 처방전이랑 위조된 유언장. 세상에.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 혼자서요? 응. 너한테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동욱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엄마, 정말 용감하세요.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어. 오후에 형사님이 다시 왔어요. 동욱이도 같이 있었어요. 어르신,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며느리분이 자백했습니다. 정말요? 네. 모든 걸 인정했어요. 형사님이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답니다. 처음부터요? 네. 결혼할 때부터 어르신 재산을 노렸대요. 동욱이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저랑 결혼한 것도, 네. 재산 때문이었답니다. 세상에. 형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했답니다. 수면제를 조금씩 먹였어요. 심장이 약하신 걸 아니까 심장마비로 위장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위조한 유언장으로 재산을 받으려고 했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계획적이었네요. 네. 정말 악질적입니다. 수면제는 어디서 구했어요? 약사니까 쉽게 구할 수 있었답니다.
처방전도 위조하고요. 아, 동욱이가 물었어요. 형사님, 지은이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받게 됩니다. 혐의가 뭐예요? 살인 예비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입니다.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최소 5년은 받을 겁니다. 동욱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형사님이 나갔어요. 동욱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혼할게요. 그래. 지은이랑은 끝이에요. 당연하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저는 앞으로 엄마만 보고 살게요. 고마워, 동욱아.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많이 회복됐어요. 병실에서 TV를 봤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살해 시도. 73 할머니, 며느리 음모 밝혀내. 제 사진이 나왔어요. 피해자 신혜자 씨는 며느리의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용기 있는 신고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내가 뉴스에 나오다니.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혜자야, 뉴스 봤어.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무서웠겠다. 응, 많이 무서웠어. 잘 이겨냈어. 자랑스러워. 고마워.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욱이가 같이 왔어요. 엄마, 집 들어가세요. 응.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은이가 없으니까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지은이 물건들이 다 치워져 있었어요. 동우가 지은이 물건은 다 정리했어요. 그래.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응. 저는 안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정말 끝났구나. 살아남았어. 눈물이 났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혜자님, 박지은 기소됐습니다. 네. 재판은 다음 달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가야 하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 갔어요. 동욱이가 같이 갔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지은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박진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재판이 계속됐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제가 찍은 사진들, 녹음 파일, 모두 명확한 증거였어요. 저도 증인으로 나갔어요. 증인, 선서하세요. 선서합니다. 증인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저는 모든 걸 증언했어요. 수면제를 발견한 것, 위조된 유언장, 지은이의 전화 내용, 모두 얘기했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동욱이가 말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응, 이제 곧 끝나요. 그래.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 선고일이었어요. 다시 법정에 갔어요. 동욱이와 함께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지은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지은은 시어머니 신혜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과다 투여했습니다. 피해자는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미리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살인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1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약사 자격을 이용하여 수면제를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지식을 범죄에 이용했다는 점이 더욱 악질적입니다. 이에 피고인 박지은을 징역 7년에 처합니다. 그리고 약사 자격을 박탈합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7년 실형이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지은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즉시 구속됩니다. 교도관이 지은이를 데려갔어요. 지은이가 끌려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동욱이가 말했어요. 엄마, 끝났어요. 응, 이제 편히 사세요. 그래.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동욱이가 차를 끓여줬어요. 엄마, 드세요. 고마워.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끝났구나. 7년. 긴 시간이야. 동욱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그래. 네. 빨리 끝낼 거예요. 알았어.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계속 여기 사실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집에 계속 살아야 하나? 지은이와 함께 산 집.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 글쎄, 모르겠어. 엄마, 제가 같이 살게요. 너? 네. 엄마 혼자 두면 안 돼요. 동우가, 엄마, 제가 지킬게요. 고마워.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동욱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 집을 떠나고 싶어. 며칠 후 조카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저 민수예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이모,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 놀랐어요. 그래. 이모, 제가 면회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다음 날 민수가 왔어요. 38살이에요. 제 남동생 아들이에요. 남동생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민수는 혼자 살고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이모, 민수야. 잘 왔어. 민수가 저를 안았어요. 이모, 정말 무서우셨죠? 응, 많이 무서웠어. 잘 이겨내셨어요. 고마워.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모,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응, 좀 그래. 이모,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네, 제가 자주 챙겨드릴게요. 민수야. 이모, 저한테 이모밖에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수야. 이모, 같이 지내요. 저는 고민됐어요. 민수 집 근처로 이사를 가?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실버타운은 어떨까? 비슷한 나이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거. 며칠 후 친구들을 만났어요. 혜자야, 정말 고생했어. 응,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고민 중이야. 뭐, 이사 갈까 생각 중이야. 어디로? 실버타운이나 민수집 근처나. 친구가 말했어요. 혜자야, 실버타운 좋아. 정말? 응. 내 친구가 거기 사는데 정말 좋대. 그래.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한번 알아봐. 그래, 알아볼게.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실버타운을 찾아봤어요. 경기도 용인에 좋은 곳이 있었어요. 오, 실버타운. 시설이 깨끗해 보였어요. 다음 날 직접 가봤어요. 동욱이와 함께요. 엄마, 여기에요? 응. 실버타운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상담실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겼어요. 실버타운 알아보러 왔어요. 네. 안내해 드릴게요. 시설을 둘러봤어요. 방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식당, 도서관, 운동실, 의무실도 있었어요. 여기 좋은데요? 동욱이가 말했어요. 그치? 엄마, 여기로 오세요. 그래.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실버타운으로 가자. 새로운 시작을 하자. 동욱이한테 말했어요. 동욱아, 나 실버타운 갈게. 정말요? 응. 새로 시작하고 싶어. 엄마. 그리고 이 집은 넣어줄게. 네. 안 돼요. 괜찮아.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 그리고 예금도 조금 줄게.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나 연금 받아. 충분해. 엄마. 동욱이가 울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괜찮아. 일주일 후 변호사를 만났어요. 재산 정리를 위해서였어요. 신혜자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파트는 아들한테 줄 거예요. 전부요? 네. 그럼 어르신은요? 실버타운 가요. 예금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증여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카 민수한테도 좀 주고 싶어요. 얼마요? 5천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유언장도 새로 작성할게요. 좋습니다. 새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아파트는 아들 신동욱에게, 예금 5천만 원은 조카 김민수에게, 나머지 예금은 실버타운 생활비로 사용. 서명하고 공증받았어요. 이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동욱이한테 말했어요. 동욱아, 아파트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엄마. 그리고 민수한테 5천만 원 줄 거야. 네. 좋으세요. 나머지 예금으로 실버타운 비용 내고 살게. 엄마, 제가 비용 드릴게요. 아니야. 내 돈으로 할게. 알겠어요. 2주일 후 이사 날이 정해졌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 책, 사진들.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동욱이가 도와줬어요. 엄마, 이건 가져가세요? 응. 그건 추억이 담긴 거야.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동욱이 어렸을 때 사진들도요. 이건요? 그건 버려. 지은이와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알겠어요. 민수가 도우러 왔어요. 이모,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이모, 이건 뭐예요? 아, 그건 너희 아버지 유품이야. 아버지, 너 가져. 정말요? 그래. 내 아버지 물건이잖아. 감사해요, 이모. 이사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집을 둘러봤어요. 50년 넘게 산 집이었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었어요. 거실 소파. 여기서 남편과 TV를 봤어요. 식탁. 여기서 가족과 밥을 먹었어요. 안방. 여기서 남편과 50년을 잤어요. 눈물이 났어요. 안녕. 내 집. 행복했던 기억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사 날이었어요. 이사짐을 실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트럭 한 대면 충분했어요. 엄마, 출발할까요? 응. 동욱이 차를 탔어요. 민수도 같이 갔어요. 집을 돌아봤어요. 안녕.
차가 출발했어요. 1시간 후 실버타운에 도착했어요. 오, 실버타운. 직원이 반겼어요. 신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2층 205호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깨끗한 원룸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작지만 아늑했어요. 여기에요. 좋네요. 짐을 풀었어요. 동욱이와 민수가 도와줬어요. 2시간 만에 다 정리했어요. 엄마, 다 됐어요. 고마워. 여기 괜찮으세요? 응. 좋아. 자주 올게요. 그래. 동욱이와 민수가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정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있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녁 시간이었어요. 식당으로 갔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네. 신혜자예요. 저는 이순덕이에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밥이 맛있었어요. 여기 음식 괜찮죠? 네. 맛있어요. 적응하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식사 후 산책했어요. 정원을 걸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산책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어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지. 안도감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이순덕 할머니와 자주 같이 먹었어요. 혜자 씨,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다행이네요. 순덕 씨는요? 저도 잘 잤어요. 순덕 할머니는 75살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3년 전에 이곳에 오셨대요.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외롭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오전에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어르신들, 천천히 따라하세요. 강사님이 말했어요. 몸을 스트레칭 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읽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이런 삶도 괜찮네. 저녁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혜자 씨, 뉴스에 나오셨죠?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정말 용감하세요. 감사합니다.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네. 힘들었어요. 잘 이겨내셨어요. 고마워요. 2주일이 지났어요. 동욱이가 면회를 왔어요. 엄마 어때요? 여기 생활. 좋아. 평화로워. 다행이다. 너는 잘 지내니? 네.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그래. 엄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있어. 전화 자주 할게요. 그래. 고마워. 동욱이가 돌아갔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동욱이도 새 출발하는구나.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실버타운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순떡 할머니, 영희 할머니, 철수 할아버지. 모두 좋은 분들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실버타운에서 특별 강연이 있었어요. 오늘은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변호사가 와서 강연을 했어요. 노인 사기, 재산 범죄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일, 증거를 모아서 신고한 일, 법정에서 이긴 일,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 훌륭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가왔어요. 혜자 씨, 저도 비슷한 일 겪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네. 아들이 제 돈을 자꾸 빌려가요. 돌려받으셨어요? 아니요. 계속 나중에 준다고만 해요. 그건 조심하셔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실버타운에서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문제를 겪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렸죠. 혜자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잘하셨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2달이 지났어요. 민수가 면회를 왔어요.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모,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예요.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어머, 예쁘네. 반가워.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버타운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이모, 저희 결혼하려고요.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이모. 언제 해? 다음 달이요. 좋겠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이모도 건강하세요.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기뻤어요. 민수도 행복을 찾았구나. 다행이야. 3달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실버타운에 정착했어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아침에 운동하고, 오전에 프로그램 참여하고, 오후에 책 읽고, 저녁에 친구들과 수다 떨고,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요. 지은이한테서요. 신혜자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냥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박지은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어요. 용서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난 일이었어요. 이제 과거야.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같이 걸었어요. 혜자 씨, 요즘 행복해 보여요. 정말요?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런가요? 그럼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감사해요. 혜자 씨,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사시잖아요. 살아야죠. 계속 살아야죠. 맞아요. 우리는 웃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평화로운 일상.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날 저녁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나는 살아남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이제 평화롭게 살 거야. 감사했어요. 살아있어서요. 용기를 냈던 그날이 자랑스러웠어요. 4개월이 지났어요. 민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도 참석했어요. 동욱이도 왔어요. 이모,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축하해, 민수야. 이모 덕분에 제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외로웠는데 이모가 계셔서 힘이 됐어요. 민수야. 이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수야. 결혼식은 아름다웠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모두가 새 출발을 하는구나. 나도 새로 시작했고, 다들 행복하길.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심장도 안정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건강 상태 좋으세요. 정말요? 네.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니까요. 다행이네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8시에 아침 먹고, 9시에 요가 수업 듣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실버타운 내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거예요. 혜자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즐거워요. 정말 보람찼어요. 어느 날 동욱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재혼하려고요. 정말?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축하해. 다음 주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기대된다. 일주일 후 동욱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합니다. 김미영 씨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 반가워요. 미영 씨는 45살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미영 씨, 우리 동욱이 잘 부탁해요. 네, 잘 모시겠습니다. 동욱이 힘들 때 많이 도와주세요. 그럴게요. 미영 씨는 정말 착해 보였어요. 이번엔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다행이었어요. 2달 후 동욱이와 미영 씨가 결혼했어요. 조촐하게 했어요. 100명 정도만 초대했죠. 저도 참석했어요.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축하해, 동욱아. 엄마 덕분에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동욱아. 결혼식은 따뜻했어요. 동욱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다행이야.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았어. 1년이 지났어요. 지은이 재판 이후 1년이 된 거예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실버타운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혜자 씨, 신입 어르신들한테 경험담 얘기해 주세요. 저요? 네. 혜자 씨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강연을 했어요. 신입 어르신들 30명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자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1년 전 며느리한테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지은이가 수면제를 먹인 것, 위조된 유언장을 발견한 것, 증거를 수집한 것, 경찰에 신고한 것, 법정에서 이긴 것, 모두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의심하세요. 특히 재산 관련해서요. 위조된 서류, 이상한 약, 수상한 행동.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바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사진을 찍고 녹음하고 기록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 변호사, 가족, 친구한테요. 저는 혼자였지만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생명은 소중해요. 그리고 재산도 여러분이 평생 모은 거예요. 지켜야 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혜자님,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가 나요. 강연 후 여러분들이 다가왔어요. 혜자님, 저도 비슷한 일 겪고 있어요.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저는 그분들을 도왔어요.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하고 정말 보람찼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 한 달 후 뉴스에 연락이 왔어요. 신혜자님,
인터뷰 가능하세요? 무슨 인터뷰요? 노인 범죄 예방 캠페인이요. 어르신 사례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럴까요?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인터뷰를 했어요. 방송국에서 촬영했어요. 신혜자님, 그때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은 재산을 지키고 싶었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도 왜 계속하셨어요?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어르신께서 다른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기면 참지 마세요. 용기 내서 신고하세요.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재산을 지키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은 소중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신혜자 할머니 존경합니다. 정말 용감하세요.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댓글들을 읽었어요. 뿌듯했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혜자님, 표창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창요? 네. 노인 권익 보호에 기여하신 공로로요. 제가요? 네. 어르신 사례가 많은 노인분들을 구했어요. 과찬이세요. 시상식이 다음 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로 갔어요. 보건복지부 청사였어요. 장관이 직접 표창을 줬어요. 신혜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노인 범죄 예방 캠페인이 성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창장을 받았어요. 기념 촬영을 했어요. 동욱이와 민수도 같이 왔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이모, 대단하세요. 저는 웃었어요. 고마워, 다들.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요. 어느 날 순덕 할머니가 말했어요. 혜자 씨, 정말 멋지게 사시네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사시잖아요. 살아야죠. 계속 살아야죠. 맞아요.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아요. 그럼요. 우리는 웃었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지은이 없이도 행복해요.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해요. 진짜 행복은 재산이 아니라 평화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서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가족이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의심하세요. 특히 재산, 약, 유언장 관련해서요. 위조된 서류를 발견하면 바로 확인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사진, 녹음, 기록 모두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 변호사, 가족, 친구한테요. 용기를 내세요. 저도 73살에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생명은 소중해요. 재산도 여러분이 평생 모은 거예요. 지켜야 해요. 그리고 살아남으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저처럼요. 저는 지금 실버타운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과 웃고, 봉사활동하고, 건강 챙기고, 정말 행복해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 항상 조심하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